가을 야구의 미덕은 명확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 2명 한화 이글스는 이 공식을 철저히 신봉했고 정규 시즌 33승을 합작한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를 가을 전쟁의 절대 병기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한화의 모든 수비 전략과 불펜 운영의 근간이었으며 사실상 가을 야구 전체 전략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틀 만에 무려 11실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단지 에이스의 컨디션 난조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화가 정규 시즌 내내 의존해온 승리 공식 자체가 삼성 라이온즈의 치밀한 정보전에 의해 정확하게 해부되고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삼성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의 투구 습관, 카운트 운영 방식, 심지어 유리한 카운트에서의 결정구 패턴까지. 이것은 투수 개인이 타자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 벤치는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전략이 상대 전략에게 완전히 노출되고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의 플랜 A는 지극히 정직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에이스가 6이닝 2실점 이내로 묻고 이후 필승조가 잠근다. 이 구조는 에이스의 구위가 단 1%만 흔들려도 그 취약성이 극대화되는 얇고 날카로운 검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한화가 이 예측 가능한 구조를 보조할 어떠한 교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투수의 패턴을 전환시키거나 상대 타선이 공격적인 타이밍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플랜 B의 부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이스 2명의 구위를 넘어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 틈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한화가 굳게 믿었던 믿음직한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여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33승이라는 정규 시즌의 수치는 가을 야구라는 냉혹한 단기전의 무대에서는 단지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삼성은 가을 전쟁이 재능의 합산이 아닌 예측과 교란 그리고 타이밍의 싸움임을 명확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설계에 따라 한화의 절대 병기는 단순한 예상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전락하며 그 상징적 의미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폰세가 초구 직후에 무너지고 와이스가 똑같은 패턴으로 붕괴했던 것은 이 시스템 해킹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입니다. 1차전 선발로 나선 폰세는 3회까지 그야말로 절벽 모드였습니다. 5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삼성 타자들에게 단 1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묵직한 피칭은 한화 벤치의 승리에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4회 경기의 흐름은 급격하게 그리고 미스터리하게 붕괴합니다. 갑작스러운 제공 난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삼성의 초구 타겟팅이라는 정밀한 전략 설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 벤치는 폰세의 투구 습관을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핵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폰세는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던져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이 공의 대다수는 컨트롤하기 쉬운 정직한 패스트볼이다. 삼성 타자들은 경기 초반 탐색전을 끝내고 4회부터 이 폰세의 루틴을 역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폰세가 카운트를 잡기 위해 던지는 초구 스트라이크용 직구를 공격 타이밍의 기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초구 직구를 지켜보는 카운트 메이커 공이 아니었습니다. 타자들이 예측 가능한 타이밍의 방망이를 내밀기 시작하자 폰세의 템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삼성 타자들은 단순한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전술을 공유했습니다. 직구 구속에 밀리지 않기 위해 타격 포커스를 미세하게 앞당겼고 리드오프부터 중심 타선까지 초구 적극 대응이라는 하나의 전술 아래 움직였습니다. 폰세는 리그에서 초구 직구 비율이 높고 특히 유리 카운트를 만들기 위해 좋은 모서리 직구를 선호하는 투수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노출되자 그의 투구 루틴은 예상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싸움을 넘어선 정보전에서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사회는 1차전 승패를 결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에게 한화 에이스들의 패턴은 복제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시리즈 전체의 판도를 뒤흔든 분기점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한화 팬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신뢰를 안겨주었던 와이스. 156km에 달하는 강속과 날카로운 슬라이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극한 집중력은 그를 대전의 구세주라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이스가 2차전에서 단 3이닝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분기의 패턴이 1차전 본세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초반 2이닝 동안 와이스는 삼성 타자들을 속도와 변화구 타이밍으로 압도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압도적인 투수에게 패배하는 타자들이 보이는 맥없는 스윙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3회가 되자 삼성 타자들의 배트 포인트는 미묘하게 앞당겨졌고 스윙은 짧고 간결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격감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투수의 리듬과 습관을 완벽하게 읽어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은 1차전 본세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와이스에게 대입했습니다. 핵심은 와이스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로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한 직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와이스 개인의 피칭 스타일을 분석한 것을 넘어 한화 배터리 전체의 투수 운영 알고리즘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방증입니다. 와이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평소보다 제구가 미세하게 밀리기 시작했고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노리던 직구들이 중앙으로 몰렸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템포가 깨지는 순간 한화 배터리는 돌파구로 다시 직구를 선택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삼성은 정확히 그 공을 기다렸고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려던 공은 도리어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하는 패착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속구는 언제 가장 무력해질까요? 바로 그 공이 언제, 어디로 올지 상대가 정확히 예측하고 있을 때입니다. 와이스의 구위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나 속도보다 더 무서운 예측당함이라는 전략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와이스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화 시스템의 패턴에 갇혀 예측된 투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예측이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정답이었음을 확인하며 심리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키워드는 직구였고 그 직구를 가장 집요하게 공략한 타자는 삼성의 클린업 트리오 디아즈였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명백한 직구 킬러였던 디아즈에게 한화 배터리는 왜 결정적인 승부처마다 계속해서 직구를 던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복했을까요? 1차전과 2차전 모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카운트 싸움이 끝나자마자 포수 최재훈은 주저없이 직구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포수의 실수가 아니며 타자의 약점을 착각한 오판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화 전체가 가진 패턴 고착과 기계적 자신감의 결과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에이스들의 직구 구위라면 디아즈를 제압할 수 있다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둘째, 결정적인 순간의 직구 외에는 확실하게 카운트를 잡거나 승부를 끝낼 수 있는 다른 결정구 패턴을 개발해 두지 못했던 삼성은 디아즈의 데이터, 특히 벨트 높이 스트라이크 직구에 대한 반응 속도와 타격 지점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전략적 빈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보는 1차전 성공 사례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2차전에서 다시 직구가 들어오자 디아즈는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한 스윙으로 응수했습니다. 그것은 팀 전체의 데이터 인식 수준과 현장 분석 역량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포수의 리드는 단순한 사인이 아닙니다. 한화는 디아즈라는 타자에게 이미 정답이 공개된 틀린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우를 범했습니다. 강한 투구는 상황과 맥락을 벗어났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디아즈를 상대로 한 몇 번의 직구 승부는 단순히 실투가 아닌 정보에 의해서 밀린 배터리 리드의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틀 연속 명백히 노출된 투구 패턴과 배터리의 대응 부재는 이 시리즈가 구위 싸움이 아닌 데이터 대응력의 붕괴라는 냉정한 진단에 도달하게 합니다. 현장에서 전략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의 부재, 이것이 바로 단순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한화는 팀의 심장과 같았던 외국인 에이스 2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붕괴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리드는 바뀌지 않았을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김경문 감독의 판단력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응이 없었습니다. 2차전 3회 말 와이스가 급격히 흔들리며 대량 실점을 기록하는 순간에도 김 감독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침묵은 에이스에 대한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전의 냉혹한 현실에서는 그 믿음이 상황 판단을 놓친 방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와이스의 루틴을 1차전 데이터로 완전히 읽어낸 상태였습니다. 와이스가 흔들린 순간은 단순한 실투가 아니라 삼성이 이 투수의 다음 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전략적 확신을 얻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독은 결단해야 했으나 김경문 감독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스는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너지는 순간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도화선이기에 때로는 가장 빨리 교체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김 감독의 침묵은 플랜 A를 너무 깊이 신뢰한 결과였으며 그 믿음은 상대에게 한화 벤치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확신을 안겨주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는 표면적으로 균형 잡힌 결과일지 모르나 심리적 주도권은 완전히 삼성에게 넘어갔습니다. 한화는 2경기 만에 승리 공식의 상징을 이뤘습니다. 삼성은 이제 한화의 에이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구는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경기이며 지금 한화는 스코어상 1승 1패를 안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0승 2패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류현진 뿐입니다. 그의 3차전 첫 공에 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분석이 류현진을 예외로 두었으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이미 류현진의 MLB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패턴 변화를 철저히 스캔했을 것입니다. 특히 류현진이 카운트를 잡기 위해 던지는 초구의 구종과 주자가 있을 때의 포크볼 선택 빈도는 이미 삼성 벤치 화이트보드에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현진은 단순히 좋은 구위를 갖춘 투수가 아닙니다. 그는 붕괴된 플랜 A 뒤에 남은 유일한 시스템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3차전 첫 공은 단순한 초구가 아니라 한화가 다시 예측 가능한 팀에서 탈피할 수 있느냐의 분기점입니다. 만약 류현진의 전담 포수가 된다면 우리는 초구 변화구를 통해 삼성의 공격 타이밍을 선제적으로 교란하고 한화의 전략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한 공의 무게가 이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무거운 공이 될 것입니다.